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깨가 굳어서 옵니다. 어깨 관절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맡고 있는 고민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제일 넓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제일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외상에 취약하게 되고, 상완 골두라는 뼈하고 관절와라고 하는 뼈하고 관절을 이루는데, 그 관절 모양이 골프티 위에 놓여진 골프공처럼 좀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인대나 힘줄들이 튼튼히 감싸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병들은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굳는 오십견, 그다음에 힘줄에 이제 석회가 침착돼서 생기는 석회화 건염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거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이제 환자들이 외래 와서 얘기하기로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힘줄이 찢어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90% 이상은 이제 퇴행성으로 힘줄이 끊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한 10% 정도에서는 어떤 외상에 의해서 힘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일단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자각이 없는 환자들도 있고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이 이제 처음에는 심하지 않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보통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팔을 거상할 때 힘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통 보이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중에서도 이제 부분 파열이냐 완전 파열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분 파열 중에서도 이제 50% 미만으로 힘줄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 충격파 치료 같은 어떤 다른 재활 치료 등으로 많이 수술적인 치료 없이도 많이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전층을 침범하는 전층 파열이거나 50% 이상을 침범하는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나중에 전층 파열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적인 치료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이라고 얘기가 이제 붙여진 유래는 50대 때 잘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 붙여졌는데요. 어깨를 둘러싸고는 관절막이 있는데, 관절막에 어떤 원인이든 염증이 생기게 되면 탄력성을 잃게 되고 뻣뻣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거상을 할 때 탄력성을 잃고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한 통증을 느낄 때 저희가 그거를 오십견, 동결견,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막염이라고 진단 내립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오십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깨 움직임이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드실수록 오십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고, 요즘에는 젊은 연령들도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어떤 외상 이후에 어깨를 많이 안 쓰게 돼서 외상 후 오십견으로 오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에 관계된 게 아니라 관절막이 굳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과 오십견에 이제 구분하는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은,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릴 때 본인이 팔을 당연히 못 들어 올리고 옆에서 들어주려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어깨 관절막 자체가 굳어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수동적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면 이건 오십견이라고 제가 진단 내리고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힘을 줘서 올리진 못하지만 옆에서 들어주면 올립니다. 왜냐하면 관절막이 굳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첫 번째 감별을 할 수 있지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는 동시에 오십견과 같이 이제 동반돼서 나타날 경우에는 진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의 나이나 증상, 어떤 과거 히스토리들을 잘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만 두 가지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오래됐거나 나이가 좀 많거나 회전근개 힘줄이 많이 파열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MRI를 찍어봐야지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이 오십견을 오면 예전에 이렇게 굳었었는데 저절로 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낫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6개월, 어떤 분들은 1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낫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고요. 그 빠른 치료를 받으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6개월, 1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십견일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동반되어 있는 질환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기저질환 없이 단순히 어깨가 굳어서 오십견이 온 환자라면 치료 방법은 스트레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더라도 관절막을 찢어서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은 2주나 한 달 만에 금방 회복되는 환자들도 있고, 이 통증에 굉장히 민감하고 운동 스트레칭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더 치료 기간이 오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개인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줄 안에 어떤 혈액 공급에 원활하지 않게 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칼슘이 침착돼서 거기에 이제 석회가 생기는 걸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관절 어디에도 생길 수 있으나 이제 어깨 관절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와 건염이 있을 경우에 석회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형성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 재생기 이쪽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게 됐는데, 보통 이제 통증이 가장 극심할 때가 이제 흡수기 때가 되면 우리가 치약 짜듯이 치약처럼 약간 말캉말캉해지면서 그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 안에 석회가 압력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그게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통증이 제일 심하고, 보통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석회와 건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석회를 다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는 충격파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 등으로도 그런 보존적인 치료로 잘 반응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적인 치료를 진행하진 않지만,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계속 재발되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근본 원인이 되는 석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논문에 따르면 저희가 어깨를 움직이지 않는 어깨 관절 움직임이 좀 적어지게 되면 어깨 힘줄 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석회 침착이 더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평상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이제 석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들 땐 괜찮은데 옆으로 들어올릴 때 아프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 옆에서 어느 정도 올리다가 찝히는 느낌이 든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찝히는 게 그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그 위에 위치한 견봉이라는 뼈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들어올릴 때 통증을 느끼는 거는 회전근의 힘줄이 견봉이라는 뼈와 충돌해서 나타나는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그 견봉이라는 모양이 밑에 모양이 이렇게 평평한 게 일반적인데, 밑으로 약간 이렇게 굽어 있는 모양을 가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견봉이라는 뼈하고 힘줄하고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간격이 선천적으로 좀 좁게 태어나신 분이시거나 뼈 자체가 약간 밑으로 돌출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찍힐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돌 증후군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힘줄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그게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환자들이 아파서 왔을 때 보통 한 1주,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관찰을 좀 합니다. 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1, 2주 정도 쉬고 그랬더니 금세 통증이 가라앉는지 이런 거를 보고, 2주 이상 통증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되거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병원 오셔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환자들도 이제 많이 내원을 하는데요. 젊은 환자들이 많이 내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깨 관절의 제일 안 좋은 자세가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뭔가 힘을 가해지는 행동을 했을 때 어깨 그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 힘줄하고 하는 그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깨 관절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풀다운이라고 하죠. 이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어깨 통증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팔을 올려서 근력 운동을 하지 말고 팔을 내린 상태에서 밴드 운동을 하거나 프레스를 하거나 이런 운동이 어깨에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깨가 굳어서 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어깨를 잘 쓰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어깨가 굽고 통증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수시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 있는 거는 어깨 관절을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다른 추가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